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JTBC의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미국 대선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첫 TV 토론이 시작됩니다. 초접전인 선거의 최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이는데 전 세계의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서 오만을 3대1로 이겼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팀을 맡은 후 첫 승리입니다. 주장 손흥민이 한 골, 도움 2개로 맹활약했습니다. 지난 7일 프랑스 몽블랑을 등반하다 조난됐던 한국인 2명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탈진한 걸로 추정됩니다. 이들과 함께 산에 오른 이탈리아 등반가 2명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9월에 접어들었지만 서울에선 이틀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끝나지 않는 더위에 온열 질환자도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과 대전은 오늘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국 대선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의 TV 토론이 열립니다. 초박빙 판세를 뒤흔들 결정적인 계기가 될 이번 토론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토론이 열리는 미국 필라델피아 현장에 정강현 특파원이 가 있습니다. 정강현 특파원, 이제 2시간 정도 남았죠. 토론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밤 9시, 지금부터 2시간 30분 뒤면 이곳 필라델피아에서 해리스, 트럼프 후보의 첫 TV 토론이 열립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프레스센터가 차려진 필라델피아 컨벤션 센터엔 전 세계에서 온 취재진 1000여 명이 취재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토론은 컨벤션 센터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리게 됩니다. 방금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바리케이드로 현장을 완전히 둘러쓸 정도로 보안에 철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는 모두 현장에 도착한 겁니까? 해리스 후보는 하루 전인 어제 필라델피아에 도착했습니다. JTBC는 오늘 토론 현장에 최대한 근접해서 취재를 했는데요. 토론 시작 7시간 전인 오후 2시쯤 토론장에 들어서는 해리스 후보의 차량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해리스는 모의 토론만 닷새에 걸쳐 했을 정도로 치밀하게 실전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지금 막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선 토론 경험이 많은 만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모습인데요. 사전 현장 점검 없이 곧바로 토론장에 입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가 워낙 접전이라 오늘 토론이 판세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죠. 두 후보가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네, 대선 토론은 처음인 해리스가 상대적으로 더 부담이 클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해리스는 검사 출신 특유의 공세적 발언으로 트럼프의 거짓 주장에 맞서겠다는 전략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Prepared for that. We should be prepared for the fact that he is not burdened by telling the truth. And we should be prepared for the fact that he is probably going to speak a lot of untruth. 반면 트럼프는 최근 지지율 회복세가 빠른 만큼 오늘 토론을 통해 해리스 후보의 경험 부족을 드러내서 판세를 뒤집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We're run by stupid people. Stupid people. And we found that out at the debate with Joe. How did that work out? And we're going to find it out again on Tuesday night. Is anybody going to be watching? 다만 해리스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트럼프를 자극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끌어내겠다는 전략도 준비 중이어서 오늘 토론에서 트럼프의 거친 발언이 여과 없이 드러날지도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선 토론이 열리는 필라델피아 현장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네, JTBC는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미국 대선 두 후보의 첫 TV 토론을 생중계합니다. 역대 더위 기록이 줄줄이 깨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에선 이틀째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1908년부터 시작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늦은 열대야로 기록됐습니다. 끝나지 않는 무더위에 9월 첫 주 전국 온열 질환자도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도 서울과 대전은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폭염이 절정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한강을 찾은 사람들.
하지만 밤에도 낮에 달아오른 공기는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의 최저 기온은 25.5도를 기록해 이틀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1908년 기상 관측 시작 이래 가장 늦은 열대야입니다. 어제 서울 전역에는 사상 처음으로 9월 폭염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서울과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더 덥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1일 수요일까지 따뜻한 남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대기 위쪽 따뜻한 티베트 고기압이 찬 공기를 못 들어오게 하는 데다 아래쪽엔 따뜻하고 습한 남동풍이 불어오면서 가을 폭염을 만들었습니다. 늦더위가 이어지며 9월 첫 주에만 온열질 환자 83명이 발생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 같은 기간보다 9배나 많습니다. 가을 늦더위는 내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점차 누그러지지만 추석 연휴에도 예년보다 높은 기온은 유지될 거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한편 어젯밤 9시쯤 괌 남동쪽 해상에서 13호 태풍 버빙카가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 사이 중국 상하이 부근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진로와 강도는 유동적이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대비해야 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지난 7일에 프랑스 몽블랑을 등반하다 조난한 한국인 2명이 끝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사고를 당한 걸로 추정되는데요. 현지 대사관은 사망 사실을 유족에게 알렸고 추후 절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현지 대사관에 조난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7일. 몽블랑에 오르지 않은 일행 3명이 등반한 4명과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 프랑스 당국은 즉각 구조에 나섰습니다. 4명 중 2명은 실종 신고 다음 날 고도 4,100m 지점에서 산악 헬기에 구조됐습니다. 나머지 2명은 실종됐다가 사흘 만에 몽블랑 정상에서 100m 떨어진 경사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들과 함께 실종된 이탈리아 등반가 2명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들이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하산하지 못하다가 탈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유족들에게 시신 수습 사실을 알리고 추후 절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몽블랑은 높이 4,807m로 알프스 산맥에서 가장 높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충북 충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을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화물차를 다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는데 60대 운전자가 스스로 탈출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밤 9시 30분쯤엔 대구 달성군의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연구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구원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5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실험 과정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걸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인기 미식 축구 스타가 경기 직전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바로 현장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경찰이 달리는 검은색 스포츠카를 멈춰 세웁니다. 창문을 두드리자 운전자는 문을 내려 운전면허증을 건넵니다. Why you have it up? I have to knock to let you know I'm here. That way you can lower it and talk to you. Get my ticket, bro, so I can go. I'm finna be late, gang. Do what you gotta do. 다시 창문을 닫자 경찰의 언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운전자를 강제로 끌어내리는데 When we tell you to do something, you do it. You understand? You understand? Not what you want, but what we tell you. You're a little f***ing confused. 바닥에 엎드린 남성은 미식축구 마이애미 돌핀스의 스타 선수 타이릭 힐이었습니다. 체포 이유는 난폭 운전과 안전벨트 미착용입니다. 힐이 법규를 위반하는 등 잘못한 건 맞지만 경찰이 단속 과정에서 수갑까지 채우는 등 과잉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 시작 몇 시간 전 벌어진 일에 힐을 도우려던 동료 선수들도 줄줄이 수갑을 차야 했습니다. 이후 힐의 체포 과정 영상은 SNS에 확산했고 같은 잘못에도 백인에게는 경찰이 똑같이 하지 않는다며 인종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Who would have thought after George Floyd that we would still see people treated like this unfairly and unnecessarily? If Tyreek wasn't a world-class athlete
and in incredible shape. Who knows how this could have impacted him? 힐의 소속팀 마이애미 돌핀스도 경찰의 폭력적인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힐이 비협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힐은 이날 경기에 무사히 출전해 터치다운 후 수갑을 찬 모습의 세레모니를 선보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베트남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특정 국가와 교민에 대한 비난이 늘면서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밝히란 요구도 나왔습니다. 지난 6일 이 유튜버는 베트남 VBN 지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다친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리자 이가 부러지고 몸에 멍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현지 교민들과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현장에 갈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외교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했지만 누리꾼들은 영사관의 대처나 교민들의 태도 등을 지적했습니다. 비난이 이어지자 당시 도움 요청을 들었다는 한 유튜버가 상세한 상황을 얘기하라 이렇게 나섰습니다. 갑자기 자기 지인이 다쳤으니까 그 인근에 있는 사람 가서 도와주래요. 누가 갑니까? 패싸움을 하다가 다쳤는지 거기에 또 도와주러 갔다가 한패로 몰려가지고 조사받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피해 유튜버가 다음 날 영사관의 도움을 거절했고 베트남의 경찰 시스템도 이용하지 않았다면서 일방적으로 베트남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현지에서 환각 효과가 있는 해피벌룬을 흡입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서 카드 결제 내역 등 보다 자세한 정황을 알려달라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태국의 동물원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한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푸바오가 있었다면 태국엔 새끼 하마, 무댕이 있습니다. 무댕은 똘망똘망한 눈에 오동통한 몸이 특징인 아기 피그미 하마입니다. 지난 7월 태국 카오기어우 동물원에서 태어났는데 이름인 무댕은 고기 완자 요리를 뜻하기도 하고 통통 튀는 돼지란 뜻도 있습니다. 무려 2만 명이 넘게 투표해 뽑은 이름입니다. 무댕이 물을 맞으면서 깜짝 놀라는 모습이나 사육사와 장난을 치는 장면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크게 화제가 됐는데요. 이 새끼 하마의 매력에 전 세계가 빠져서 팬아트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물원에는 매일 무댕을 보기 위해 찾아드는 사람들로 가득 찬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왠지 익숙한 모습이죠.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돌고래 유괴단의 신우석 감독이 콘텐츠 삭제를 놓고 어더워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 감독은 뉴진스의 비하인드 콘텐츠가 담긴 반희수 채널을 되살리고 팬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이 채널은 노래 디토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돌고래 유괴단이 이 영상의 세계관을 설명하고 미공개 장면을 올리기 위해 만든 유튜브 채널이었는데요. 지난 9일에 어더워는 광고주의 미국 본사가 영상을 내려달라고 했다면서 내부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신 감독은 제3자까지 끌어들여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어더워의 현 경영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의관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응급실 현장은 여전히 혼란 속입니다. 한 병원은 군부대로부터 파견 취소 통보를 받았고 정부가 위기 응급실로 지정한 병원마저 아직도 군의관 파견을 못 받았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응급실 3곳 중 2곳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65곳의 의료기관을 조사한 건데 절반 넘게 겨우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병원은 전공의 이탈 뒤 응급실 의사가 18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65개 병원 응급실에 군의관 250명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보낸 군의관은 165명. 이번 주엔 85명을 더 배치하기로 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국방부하고 군의관 배치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긴밀하게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시작부터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대병원은 응급의학과 1명을 포함해 총 6명이 파견됐지만
모두 현장 경험이 없고 의료사고 부담이 크다며 진료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이번 주 5명이 배정될 예정이었지만 부대에서 취소 통보를 해 무산됐다고 했습니다. 복지부는 군의관의 업무 등을 바꿔 재배치하겠다고 했지만 각 병원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도 뭐 응급의학과 이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요청을 했는데 배석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쪽으로는 도움이 안 되고 있고요. 응급 환자 진료나 치료를 위한 이제 현장 경험이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이제 부재 본인들도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정부가 응급실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해 집중 모니터링 중인 25개 위기 응급실 중에서도 아직 파견을 받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응급의료센터 등이 의사와 간호사 400명을 새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달에 37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60만 구독자의 명상 전문가가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1:1 명상 수업을 해주겠다면서 수강생들을 성추행했는데 피해자 중엔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명상가로 유명한 이모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구독자가 62만 명에 달합니다. 명상센터와 함께 봉사단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다 이 씨의 영상을 본 A 씨는 명상센터에서 수업을 듣다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거의 끝날 때쯤 수업을 해갖고 갑자기 뒤로 돌아가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뒤로 돌아서 벽을 짚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벽을 짚었더니 저의 뒤에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몸으로 더듬는 거예요. 항의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저를 허리를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내가 너를 좋아하는 자기 유부남이라서 그런 말을 못한다고. 봉사활동에서 만난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많이 덥지? 그러면서 옷 안으로 등으로 손을 넣어서 이렇게 쓰다듬어 줬다고. 그리고 이제 엉덩이도 만져줬다고. 해외에 살던 B 씨는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씨를 알게 됐는데 영어를 알려달라고 한 뒤 성희롱이 담긴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 침대에 와서 같이 자고 키스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내용을 또 보냈어요. B 씨가 경찰에 고소했고 이 씨에겐 지난 7월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 측은 이 씨를 대신해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고 이 씨에게 직접 입장을 물었지만 아무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적어도 4명이 피해를 입은 걸로 보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협회를 향해 쏟아낸 작심 발언을 계기로 정부가 협회를 조사한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선수들은 보상 대신 의무뿐이었고 협회 회장과 임원들은 선수들 뒤에서 돈을 챙겼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이렇게 금메달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게 좀 돌아보아야 되지 않나 시점인 것 같습니다. 꿈에 그리던 금메달을 따고 가장 기쁨을 누려야 할 순간 던진 가장 불편한 한마디. 안세영이 쏘아올린 공은 정부가 나서 배드민턴 협회를 조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 만에 발표된 조사 결과는 안세영의 직격 발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선수들이 응당 받아야 할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협회 후원금의 20%를 선수에게 배분하는 규정이 3년 전 삭제됐고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받을 수 있던 보너스도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현재는 그 보너스를 협회가 일괄 수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 사항 역시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선수들에겐 의무만 던져졌습니다. 협회가 계약한 스폰서의 신발을 불편하더라도 강제로 신어야 했습니다. 또 대표팀 유니폼엔 선수 개인의 후원사 표시가 제한됐습니다. 불합리한 대표팀 선수 관리의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JTBC가 보도했던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협회 내부 규정에 대해선 부당하다며 즉각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대표팀을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게 되는 거는 조금 선수에게 좀 야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문체부는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가 국제대회 출전에서 제외되는 규정도 직업 행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막판까지 치열한 순위 싸움이 계속되는 프로야구에서 KT가 NC를 꺾고 4위로 올라섰습니다.
홈런 6개가 오간 난타전 끝에 심우준의 결승포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시즌 초반 하위권을 맴돌던 KT는 어느덧 가을 야구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입니다. 1대3으로 끌려가던 NC의 5회 초 공격. 김주원이 왼쪽 담장을 넘기는 동점 투런 홈런을 날립니다. 다음 타자 박민우도 오른쪽 담장을 넘기며 경기를 뒤집은 NC. 김희집도 홈런을 추가해 석점 차로 앞서가는데요. 그러나 NC의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KT는 김상수의 3루타와 3타자 연속 적시타를 묶어 곧바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어진 주자 1, 3루에서 타석에는 심우준. 배재환의 빠른 공을 잡아당겨 좌측 담장을 넘겨버립니다. 지난 7월 상무에서 전역 후 1군에 합류한 심우준이 팀 승리를 결정짓는 한 방을 날렸습니다. 저희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4위까지 가고 또 3위랑 또 싸움하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8회에도 문상철과 강백호의 2루타로 2점을 추가한 KT는 NC의 석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승리로 KT는 이날 키움해진 두산을 반경기차로 밀어내고 4위로 올라섰습니다. NC 데이비스는 9회 마지막 타석에서 시즌 43호 홈런을 추가해 홈런 부문 단독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서울 등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5도, 전주 33도, 대구 3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에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내리겠고 이후 폭염의 기세가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JTBC 아침 해를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